며칠 전부터 이 정책 방안이 나오면서 또 다른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국민의힘의 구상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김포시만 편입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죠.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다른 곳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뭐 광명이라든가 구리, 하남 이쪽, 이 동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도 요구를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요. 예.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정당의 본령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면서 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에서도 더 힘을 보태겠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나 뭐 이게 법안이 총선 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속도가 아무리 빠른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그걸 공약으로 내걸면 다음 총선에 저 뽑아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정치권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정 대변인 물꼬를 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염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와 붙어 있는 이제 공주 이 지역의 이제 지역구이고 집이다 고향이고 집이다 보니까 이런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했고 사실은 단식 투쟁도 했던 그런 있는데 예.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물꼬라고 하는 것은 위눈에서 아랫눈으로 물이 잘 내려가도록 적소에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아랫눈으로 내려가는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물꼬를 터버리면 이 문제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총선 전략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뭐 총선 전략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게 그 바늘에 허리에 실을 메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 전략 뭐 좋고 다 좋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발전 전략인지를 좀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총선 전략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잘못 끌고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번 주에 그 법안도 1호 법안을 우선 발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법안 준비도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요. 1호 대상인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이 특별법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 이번 주 중에 관련 특별법이 유이동 정책위의장이나 이 송석준 경기도 당위원장 명의로 대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법 상위법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예. 이 다른 법안을 일일이 개정할 수 필요 없게 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에 좀 미온적인 야당을 또 압박할 수 있을 거란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당내 말씀하신 것처럼 TF도 이번 주 중에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TF가 만들어지면 유이동 정책위의장의 키를 쥐고 광역 기초단체장과 또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민심 청취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자,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물꼬를 잘못 드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물꼬가 제대로 된 물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메트로폴리탄들이 이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확장하고 그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산시키고 있죠.
이번에 이 김포 편입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 그 해당 지역이 될 수도 있는 후보 지역에서도 우리들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당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당도 오랜만에 이 정쟁 대신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활기를 찾고 있고 이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시작된 논의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편입 구상에 김포를 포함한 접경 지역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일 큰 관심사는 교통 문제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예상되는 거는 집값일 겁니다. 자, 일단 김포. 지금 이 얘기 나온 뒤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그 뭐 방송사들에서 이게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문의가 한 3건 정도라면 뭐 6건 정도로 뭐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문의가 늘었다. 이런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라는 거하고 경기도 아파트라는 거에 그 차이에서 나는 그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반영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호가라든지 매매가에 반영되기 너무 좀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의 변화까지는 아닌데 기대감은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요. 김포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02 서울 번호를 쓰는 광명이나 과천 지역까지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여기는 원래부터 서울 번호 썼어 라고 해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태인데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입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예. 자, 김포의 서울 편입 이 얘기가 되니까 지금 다른 곳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광명에는 전 당협위원장 한 분이 벌써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렇게요.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시위예요? 네, 지금 1인 시위에 나선 건데요. 사실 김포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지금 편입을 시킬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또 특혜 시비는 저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점차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기 광명갑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이 광명 사거리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광명시가 지역번호 02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도 전화번호 앞자리 02 서울이랑 똑같은데 왜 우리는 서울이 아니냐? 네, 저렇게 좀 편말에 적혀 있죠. 그러면서 광명시는 서울 구로구와 생활권이 많이 겹치고 행정구역상 경기도보다 서울 권역에 가깝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광명 시민들의 교통권이나 직장 주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서울 권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시군보다 광명시가 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여러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저분은 지금 전 당협위원장 자격입니다만 앞으로 저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쥔 다음부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공약, 수도권 전체의 총선 공약이 될 수 있어요. 저 뽑아주면 서울 시민 되고 저 떨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무리 총선 전략이라 하더라도요. 저렇게 정치인들이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떤 총선 전략으로 저렇게 어떤 뭐 의견을 표출한다든가 이런 무분별한 논의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대한민국 발전 전략과 맞추어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까 우리 정 위원장께서는 도시 경쟁력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과밀할 대로 과밀해진 서울 수도권의 문제,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지방 소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가 김포가 가장 많은가요? 그거보다 많은 도시가 한 10개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서로 편입론이 막 정말 경쟁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진정으로 그 지역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할 문제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행정 대개혁이 먼저 함께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의힘에게 의제 설정을 빼앗겨서 그냥 물타기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구역의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 체제의 개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학계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이게 해묵은 숙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왕 시작하려면 집권당이 이걸 총선 전략으로만 뭐 국회의석 몇 석 까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기왕의 의제를 선점했으니 더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더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제로 좀 확장 발전시켜서 야당을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네요. 이거 뭐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광역시 다 만들려고 했고 메가시티 계획도 다 있었고 네. 시작은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입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 북부와 남부의 생활권 또 행정 수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논의가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 공약서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현직 경기지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이 이슈를 갖고 적극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죠. 예. 이 과정에서 김포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강 이남에 있지만 생활권은 또 경기 북부와 가깝고 경기 남부와는 인천시와 서울시 때문에 나뉘어져 있고요. 예. 이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편입을 요청해 왔었는데 그러면 서울 김포 시민이 원하니까 우리가 김포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 나온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생활권이 같으니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어느 것이 지금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논의를 해보고 예. 또 이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여러 논의가 있겠죠. 자,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작은 김포를 처음부터 뭐 서울에 편입시켜달라는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좀 나누자.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근데 김포는 지리적으로는 경기 북도예요. 그러니까 경기 북도에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김포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저기서 한강에 딱 가로막혀서 김포에서 일산 가려면 저 다리도 몇 개 없고 한참을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실상 경기 북도하고는 단절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네. 그럼 남도로 남도로 가려고 했더니 중간에 보세요. 남도가 북도랑 좀 연결이 돼 있는지 김포랑 서울에 가로막혀 있고 부천에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인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해서 나왔던 게 어찌 보면 김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논리는 출퇴근 시민들이 많다. 근데 알고 봤더니 12%, 광명은 오히려 20%.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그 광명을 더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제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김기현 대표님의 제안을 처음 접한 반응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논의해본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보안을 유지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주체들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이것은 뭐 너무 졸속 정책이다라고 이야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김포의 출퇴근한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가 문제라면 사실은 지금 지하철 5호선 이 문제를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설명을 했더만 예를 들어서 김포가 현재의 상태대로 있다면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할 때 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편입이 돼서 김포구가 된다가 하면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6대4로 바뀐다, 4대6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그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팩트체크도 언론에서 했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지방의 의회나 이런 어떤 동의,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제 확인을 해보니 의원 입법이든 아니면 정부 입법이든 간에 이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뜨겁게 좀 불타고 오르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될는지
맞는지 여부는 진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점점 설득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얘기로 넘어가죠.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긴 한데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반응입니다.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그렇고 부적절한데 안 하겠다고 하기는 그렇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그 광역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네.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요.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우리 민주당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가 서울구상이 이것 말고도 6개의 카드가 앞으로 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당이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 여당 정책 프리미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물 밑에서 지금 아하.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김포 수준의 카드? 그러니까 이게 김포가 어떻게 보면 신호탄입니다. 김정민 의원은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야 했던데 국민의힘에 계신 분은 뭐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김종민 의원이 상대당인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총선이 5개월하고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설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 개발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매도 관련한 얘기들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소액주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카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데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민주당. 근데 카드를 어제 꺼내 들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이 인물을 또 소환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경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 김포시 서울 편입도 천공이 한 거다.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 지금 뭐 이런 주장입니까? 민주당이 꺼내든 음모론입니다.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재생했는데 지난 8월 26일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폐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할 영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메가서울 구상은 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 의원은 천공은 지난해 1월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면서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이 주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냐면서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 천공 음모론까지 지금 꺼내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주장이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최고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화면 혹시 있습니까? 최고위에서 그 화면을 그냥 틀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메가시티 주장은요, 천공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거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뭐 뉴욕, 런던, 파리, 그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텐진하고 베이징을 같이 엮는 찡진지 프로젝트라고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저 최고위 과정에서 저런 영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최고위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너무 동종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동의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동종교배가 계속되면 퇴행하고 소멸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표가 씨 웃고는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선배 계시지만 만약에 박수현 선배가 저기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 영상 틀면서 같이 이재명 대표도 희낙낙하는 표정은 짓지 않았을. 그래요? 잠깐만, 바로 질문 드리죠. 박수현 의원께서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최고위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천공이 뭐 과거에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이것과 연결된다는 확신이 있는 건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이고 영상까지 틀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이 김포 서울 편입의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둔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졸속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천공을 굳이 끌어들여서 자꾸 논점을 분산시키는, 지금도 벌써 논점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은 저는 기왕에 우리나라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제안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해서 대구 경북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그다음에 충청권 메가시티 이렇게 해서 지금 메가시티 이 계획이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왔던 일들 또 나아갈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지 자꾸 저렇게 되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꾸 민주당이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최고위에서 이렇게 뭔가가 공개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면책특권 이용해서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엄재경 권리당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행동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대통령이 와서 거기를? 왔어! 뭐야 지금 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첼리스트가 자기 그 애인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갖다 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뉴스였어요. 자, 그러면 뭐 김의겸 의원이야 면책특권 받았다고 쳐도 저 최고위에서는 무슨 그 뒤에 사과라도 했나요? 최고의 차원의 사과라든지 공식적인 액션은 없었고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신 대로 저 자리에서 지금 녹취를 틀었는데 지금 여성의 목소리, 첼리스트가 아니다, 나 저 거짓말이다라고 경찰한테 명백히 진술한 정말 그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유감만 표명을 했어요. 심심한 유감.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참석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한 사과는 아닌 게 뭐라고 했냐면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임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김의겸 의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먼저 제보를 받았을 때 이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데 사실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최고위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최고위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포 서울 편입은 천공이라는 그 주장을 또 최고위에서 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불송치됐던 이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고소 고발인 측의 김 의원의 불송치 결정을 담은 이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A4 용지 반쪽 분량의 불송치 이유서를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서 내용을 보면요.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자들 간의 통화 녹음 내용 또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노력했다는 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이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만큼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범주에 포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인 측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튜브 매체 이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직접 밝힌 만큼 또 공모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법조 출입하는 양은경 기자, 지금 협업을 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뭐 별거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이유서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명백히 허위란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왜 썼냐면은 대법원 판례상 면책특권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인 것을 알았다는 경우에는 지금 예외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국회 안의 행위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밖의 행위.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또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어요. 보도와 그 동영상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이 공범이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더 탐사하고 협업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회 밖의 행위인 보도라든지 동영상 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